최근 초록 검색창에 이 기업의 이름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소식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는 한 입 먹은 하얀 사과, 애플이 등장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 예정이길래 마그나와 손을 잡은 걸까요? 새로워진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에는 LG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LG전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최초라는 수식어를 정말 많이 이룬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95년 우리에게 익숙한 LG전자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고요. 이제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무수히 거머쥐면서 LG 계열사 중에서도 전자제품과 모바일 통신기기, 가전제품 분야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가전, TV 모니터, 모바일 기기, 자율주행 및 전기차 부품, 고객 솔루션 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생활가전 분야는 매 분기 80% 이상의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LG전자의 캐시카우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흑자의 연속인 생활가전부터 적자의 연속인 모바일 기기,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로 모습을 드러낸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LG전자는 올해 4분기 때 18조 1,870억 원의 매출과 함께 6,4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동시에 올해 3분기에는 역대 3분기 중에서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을 잘 벌었냐 하면요. 영업이익은 9,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와 함께 2009년 3, 4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8%가 증가하면서 16조 9,1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처럼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LG전자지만 2019년에는 상황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매출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은 9.9%가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87.8%가 급감했는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적자의 중심에는 MC 사업부, 즉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LG전자의 스마트폰은 20분기 넘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예요. 그도 그럴 게 애플, 화웨이, 삼성과 같이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비해서 LG전자의 스마트폰은 경쟁력이 약하죠. 자연스럽게 매출과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줄고요. 반대로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스마트폰 생산 거점을 경기도 평택에서 베트남 하이퐁으로 옮기면서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지만 2020년 하반기에 출시했던 신규 모델의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수익 개선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시 2019년으로 돌아와서요. MC 사업부가 적자를 냈던 것과 반대로 실적을 멱살 잡고 끌면서 결과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액을 달성하도록 만든 사업부도 있습니다. 바로 생활가전 분야인데요. 2020년 LG전자의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2조 4천억 원이 생활가전 분야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늘면서 생활가전의 교체 수요가 증가했고 LG전자에서 출시 중인 프리미엄 신가전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기의 응답 속도와 얇은 두께, 초과질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난해 LG 올레드 갤러리 TV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최고 발명품 10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현재는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가전제품 기업 월풀을 넘어서 LG전자가 올해 글로벌 1위 타이틀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바로 VS 사업부를 통해서 자동차 전장에 도전했던 건데요. LG전자는 2019년에만 6,293억 원을 투자했을 만큼 자동차 전장을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반과 규모를 다지기 위해서 2018년에는 LG그룹 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 있는 JKW 인수를 진행했었죠. 참고로 JKW는 2019년 전장 부품 특허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1위, 유럽에서는 4위를 차지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큰 이익을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2019년에 1,949억 원이라는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린 끝에 드디어 일을 칩니다.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 설립을 발표한 거예요. 여기서 마그나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파워트레인 외에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언급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애플이에요. 갑자기 웬 애플 싶으실 텐데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 역시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죠. 그런데 이 애플이 2014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가 마그나였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LG전자의 유력한 공급처로 애플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LG전자와 애플의 연결고리 이해가 가시나요? 이미 LG전자는 전기차인 쉐보레와 제규어 등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동시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모터와 인버터 등에 관련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법인 역시 전기차 모터와 인버터 등을 생산해서 전기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편 밀접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모는 2020년 1,509억 원에서 2035년 26조 1,794억 원으로 연평균 4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8조 5천억 원에서 2035년 1,334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문은 2022년에 생산되는 혼다 제품의 차량용 텔레매틱스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텔레매틱스는 차량 간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면서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약 70억 달러까지 성장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독일 콘티넨탈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까지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글로벌 1위 수준이었어요. 그런 만큼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문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의 주력 사업과 함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LG전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LG전자의 본사인 LG트윈타워가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LG서울역 빌딩과 LG사이언스파크, 각 사업장과 R&D 캠퍼스가 서울과 지방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북미,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직무에 따라서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재직자가 평가하는 연봉과 복지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간 100만 원씩 제공이 되고요. 통근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지옥의 출퇴근길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5년마다 포상금과 휴가를,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배우자 동반 해외여행을 제공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입사자의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입사자의 가족을 위해서 상조 서비스와 주택자금, 학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건강하게 근속하시라고 의료복지와 함께 여가 활동도 지원을 합니다. 여러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LG답게 스포츠 티켓을 지원한다는 게 특이하네요. 이런 LG전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재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재상은 크게 도전하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으로 콕 짚어내고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시고요.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했던 신입사원 정기공개 채용을 지난해 6월에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는 수시 채용을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 만큼 공채가 뜨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써야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 만큼 LG전자 입사가 목표이신 분들은 기업 사이트 혹은 캐치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일정과 직무를 항상 체크하시고요. 캐치TV에서 다뤄질 2021년 자소서, 면접, 채용에 대한 트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는 취업 성공, 원샷, 원킬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